자, 이태원 참사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각계각층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며 예정됐던 행사와 모임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태원 참사로 먼저 떠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해당 장소에 갔었고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계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실 이 참사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담아서 이제 애도의 물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시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동참을 하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계에서도 이 합동 분향소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재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통이라든지 외식업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벤트들이 사실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할로윈 관련해서. 예, 그렇지만 이제는 참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다 취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키데이라고 해서 유통 행사가 있었지만 그것도 취소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도 쓱데이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했습니다. 또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이 이제 53번째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간소하게 또 엄중한 분위기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원래부터 참석은 하지 않았었고요. 이런 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엄숙하게 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재계에서도 이런 어떤 참여의 물결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국가 애도 기간이 11월 5일까지이니만큼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기업들이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줄줄이 다 취소를 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많은 유통업체, 특히 외식업계 중심으로 행사를 다 취소하고 있는데 사실 유통과 외식업계 입장에서는요, 11월부터는 사실 대대적인 어떤 빅 이벤트로 사실 잡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할로윈데이 이어서 그다음에 11월 11일에 광군제 중국에 그다음에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하는 세일 페스티벌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11월 말에 있을 또 불프라고 있고 그다음에 12월에 또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사실 외식업계나 유통업계에서는 대목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참사로 인해서 이런 것을 다 취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계에서도 이렇게 모든 분위기에서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 상권도 문제인데 이제는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현장을 좀 분위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침울하다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다운 많이 돼 있고요. 네. 특히 이제는 식당가를 가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고 있어요. 예약들이 좀 취소가 되고 있고 특히 여의도만 말씀드리면은 여의도 근방은 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사실 좀 다운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오피스 상권 자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계약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예약이 취소되는 이런 일들도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참사 있기 전에, 그러니까 참사가 있고 나서 사실 제가 지인들이 좀 이태원 상권에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좀 전화를 해서 괜찮냐고 문의를 했었는데 물어봤었는데 상인회 자체 내에서도 이제는 장사를 애도 물결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5일까지 정했잖아요. 네. 그 전부터 자율적으로 이미 상인회에서는 이제는 장사를 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이태원 상권 안에서도요 이번 문제를 굉장히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애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그 부분, 어쨌든 안타깝게 희생된 청춘들의 소식에 전 국민이 좀 아파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 이태원 상권들도 그렇고 외식업계들은 얼마만큼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목소리가 좀 들려오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시즌이 사실 대목이거든요.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애도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이벤트를 다 취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소비 측면에서 큰 문제가 좀 될 것이다라고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3분기 GDP 성장률이 한 0.3% 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 때 성장률이 0.6, 2분기 때가 0.7% 성장을 했는데 그거에
이거에 대비해 본다 그러면 반토막 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봤을 때 수출 부진이 있었지만 그나마 역성장을 모면했던 것이 사실 소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기여를 좀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역성장을 모면하고 0.3%라도 이제 성장을 한 건데 근데 문제가 지금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제 수출도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우리가 3고 현상을 얘기하죠. 이제 고물가, 뭐 고금리, 고환율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소비 자체가 또 위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꼭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소비 위축은 계속적으로 왔었고 네네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더욱더 소비가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경제에 이제 악영향을 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지금 당장은 추모의 마음이 먼저지만 경제 읽기 시간이니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앞서서 이 대내외적인 요건 자체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소비 네. 심리가 위축된다는 점을 좀 크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아, 사실 이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이런 통계가 나오고 나서 정부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코리아 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정부 주도로 해서 이게 유통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수 촉진을 네.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개막식도 취소를 했었고요. 정부가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정부가 뾰족하게 나서서 내수 진작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5일까지 애도 기간이고 그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뭔가 유통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소비 진작을 위해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부 주도로 해서 소비 진작 이건 좀 어려울 것이다. 연말까지는 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 뾰족한 수가 정부 입장에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자연적으로 이제 내수가 진착이 돼야 되는데 사실 내수 진작하기에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네. 민간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애도 기간이지만 경제는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애도 기간이지만은 또 말 그대로 장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네. 7월 이후에 2달 만에 이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리플 감소가 기록했습니다. 생산 안 되죠, 소비 안 되죠, 그다음에 다안 되는 투자도 안 거죠? 되죠. 예. 예, 이게 안 되는 게 트리플 감소세가 다시 한번 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생산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소비가 버텨줬는데 아, 네. 이제 소비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소비 심리를 보겠습니다. 한은이 발표했는데요. 이제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은 이게 한 88.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 미만이니까 봤을 때 민간에서 봤을 때 좀 소비가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표가. 그러면 더 악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행지수다 보니까 18개월 이후에 또 영향을 미치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소비 위축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되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되죠. 뭐 민간에서도 소비 진착이 일어나기에는 좀 지갑을 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권혁준 평론가께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그 이제 얼마나 이런 기간이 갈 것이고 물론 네. 뭐 국가적인 이 애도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뭐 그 기간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또 국가는 소비, 뭐 생산, 투자 같은 것도 일어나야 또 국가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뭐 코세페도 그렇고, 네. 뭐 월드컵도 앞두고 있고 네. 이런저런 이벤트가 연말에 많이 있는 상황인데. 네. 연말까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침체 국면이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 연말까지는 아마 그 애도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봐도요. 지금 상권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나봤던 시장의 네. 참여자들을 만나보면 특히 재계가 잘 이제 나서려고 하진 않은 모습들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민간 소비가 일어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페스티벌 이 안에 셀
아르케스팔 안에서 재계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애도 분위기 상황, 그 다음에 이 애도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분위기에서 뭐 정부도 나서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재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활발하게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특히 지금 마케팅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광고업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광고업에도 침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게 산업 전방위적으로 소비 자체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지금 GDP를 지탱하고 있는 성장률을 지탱하고 있는 소비 측면이 한 축이 또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그래서 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기업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좀 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치는 둔화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정부 차원의 조치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일단 이번 사고 이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 뭐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뭐 검토하겠다라는 네. 입장도 밝혔고 동시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 최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좀 경제 타격을 막겠다라는 조치도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네네. 부분에 있어서 좀 방점이 찍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예산안이 사실 지금 시즌인데 네. 그 예산안 시즌 안에서 이제 좀 더 추가된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예산안에서 안전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예산안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비비를 좀 써서 지금의 이제 어려운 부분을 풀겠다라는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 좋은 상황이 뭐 아까 이제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이제 수출 증가세가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10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는데 네. 23개월 만에 이게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거든요, 수출이요. 근데 수출이 감소된 이유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전쟁이란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이미 이슈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이제 곡물 협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파는데 이걸 길을 열어줬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시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요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청 올랐군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왔던 이유가 물론 그 전부터 곡물 가격은 높았지만은 이 유럽에서 나오는 이게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나오는 곡물 자체가 막혔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또 그 길을 막겠다고 하니 당연히 곡물 가격이 지금 상승될 수밖에 없고 곡물 가격 상승되면 사료값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려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들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수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 수입에 대한 우려도 나오죠. 네. 수입이 너무 많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수입 같은 경우가 거의 10%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3대 에너지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석유, 원유인데 뭐 이미 뭐 겨울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좀 땡겨온 것도 있겠지만은 또 3대 에너지원 가격이 너무 치솟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수출 안 되죠. 근데 수입은 늘어나죠. 네. 무역 적자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무역 적자는 지금 7개월 연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 기간이지만 경제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경제 돌아가는 게 사실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좀 안 좋게 지금 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뭐 재정 지출 다시 한번 늘리겠다라고 하지만은 재정 지출도 늘리기 어려운 부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박 때문에 돈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통에서도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시장에서는 그래서 또 네. 초미의 관심사로 있고 그래서 상황이 참 녹록지 않은 상태로 가서 아마 기재부라든지 하면은 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정부나 한은에서도 네. 긴급자원 투입하면서도 얘기했던 것이 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양적 긴축 기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방향이고 네. 그 방향성을 틀 수는 없으니까 이게 네. 또 양적 어떤 완화의 사인을 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번에 이 참사에서 비롯된 앞으로의 어떤 안 좋은 또 사인들들 네. 이런 것들 고려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돈을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네. 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참 그러니까 저는 어렵네요. 역시나 수출 경쟁력을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환율의 안정을 찾으려면 우리나라의 신인도, 그러니까 신뢰도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에서만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봤을 때 투자할 만하거든요. 어. 그래서 수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 지금의 수출이 안 됐던 이유가 실제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경쟁 기업인 TSMC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미래 산업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과감한 이런 쪽에서의 제재 풀어주고요, 완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 좀 그쪽에서만 좀 늘려주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환율도 안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성장률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런 보관은 내놨어요.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금융 당국자들이 대책에 여러 가지 내왔던 게 수출 경쟁력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보관들을 좀 내놓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민간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는 사실 이제는 연말을 다가와서 소비 촉진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업계의 활발한 이벤트라든지 마케팅이 마련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분위기로 사실 갔었다가 특히 이번에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의 규모로 지금 마련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도 다 개막식도 취소되고 그다음에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 소비 입장에서는 좀 정말로 답이 없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네.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재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경제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지금 민간 소비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목소리가 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애도 분위기 속에서 뭐 민간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든지 유통업이 살아야 된다든지 외식업계가 살아야 위해서 이벤트를 해야 된다든지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봤을 때 침체 구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